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너무 좋은 취지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N자암러로 엄청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간곡하게 제가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블로그 강의를 맡게 되었고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 부분은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오랜 기간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기소개를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블로그를 해봤다 하시는 분은 1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신 분들은 1 적어주세요.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N자암러로 살고 있고 이제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업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 크진 않지만 지금 파이프라인을 좀 넓혀가면서 제가 혹시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N자암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2009년에 개설을 해서 올해로 13년 차이고요. 첫 번째 블로그를 2009년에 열었고 첫 번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운영을 하면서 되게 좀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웃 1,500명 그리고 1방문자 500명에서 1,000명까지 갈 정도로 제가 열심히 운영을 해서 키웠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수익화까지 성공을 했었고 월에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제가 그 첫 번째 블로그로 벌었었어요. 그리고 맛집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청을 하면 거의 뭐 100% 정도, 99.9% 정도 되는 수준까지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었고 그런데 제가 주의사항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던 상태로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좀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저품질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좀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가 되게 안 좋게 됐었고 그 이용자 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블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실수들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요새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상품이 아니고 본인을 어필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려면 SNS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블로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번 수익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 온라인 건물주라는 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리고 있죠. 온라인 건물주가 왜 건물주냐? 온라인에 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팬들을 모집하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이제 수익화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온라인 간판을 내 블로그를 통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화가 되어야 비노동 소득을 저희가 하나 더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블로그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체험단이랑 기자단. 체험단이랑 기자단은 어떤 게 다르냐면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그 상품이나 맛집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험단보다는 되기가 힘들고 쉽기는 쉬워요. 왜냐면 글이랑 사진만 있으면은 내가 그냥 블로그에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지만 당첨되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가 주는 거예요. 광고 수익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서 이제 광고 수익을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쿠팡이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블로거들한테. 왜냐하면 쿠팡이 우리가 블로거들이 쿠팡 제품 홍보해줬을 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수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태연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방을 하는 거죠. 무료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청을 해요. 그래서 강남 맛집이라고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넣어놨는데 레뷰, 놀러와 체험단, 서울오빠, 강남 맛집, 리뷰플레이스 이렇게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됩니다. 근데 아무나 시켜주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워놓고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블로그를 개설한 지 9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1방문자도 100명 정도 되는 게 좋고 총 게시물은 50개 정도 되었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기 밑에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네이버가 OK를 합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저희 왜 네이버 포인트 있잖아요. 네이버 포인트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해도 되고 그걸로 뭐 물건을 사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방문자가 1000명 정도 됐을 때 수익이 한 5만원, 10만원 정도는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캡처한 이분은 파워블로거 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루에 수익이 40만원 이래요. 40만원, 20만원, 30만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는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월에 10만원이라도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한번 글을 이렇게 쌓아두면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쿠팡 파트너스인데 쿠팡 파트너스는 이제 이건 제 블로그거든요. 왼쪽에 제 블로그인데 제가 샌즈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저는 쿠팡에서 이걸 사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거를 막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진짜 실제로 착용한 샷도 올리고 사진이랑 글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는 거 아니고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쿠팡에 링크를 넣어요. 근데 이 링크가 아무 링크가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 여기 밑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를 위한 링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따와서 여기에다 넣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링크로 이 샌드를 구매했을 때 여기서 일정 수익을 저한테 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리포트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제 통장에 바로 돈으로 줍니다. 그래도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좀 쏠쏠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벌리는 수익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채이님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있어요. 그분은 재테크랑 절약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를 엄청 짠순이처럼 절약을 하시고 가계부도 쓰시는데 장을 봤던 거, 내가 어떤 걸 봤는지를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적으시고 거기에 쿠팡 링크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링크로 내가 산 생필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좋은 글에 따라오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링크는 네이버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매번 포스팅에 넣는 거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스팅을 하고 난 뒤에 한 3개 올렸을 때 하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고입니다. 광고는 이제 조금 더 커졌을 때 파워 블로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광고주들이 예를 들어서 LG 같은 데서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제품을 보내서 블로거님 블로거에서 홍보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자기기를 포스팅하시는 분인데 LG에서 지급을 받아서 TV를 이제 포스팅을 했죠.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화겠죠. 이런 부분은. 네.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워놨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 팬들이 많이 생기고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내 상품을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런 상품들을 오픈을 하면 사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래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팔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블로그를 좋게 만들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일 1포. 1일 1포라는 의미는 하루에 하나 포스팅하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이걸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솔직히 파워블로그 될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근데 그냥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 10장, 영상 하나, 영상은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사진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수병을 먹었다 했을 때 생수병을 뭐 잠시 짧게 촬영을 해서 3초라도 촬영을 해서 올리면 좋은데, 이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자 수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자 정도 채우는 게 좋은데, 처음에 1000자라고 하면 엄청 많아 보이실 텐데 이거는 공배까지 포함을 해서 1000자이고 치다 보면은 금방 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글자 수 세기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또 1000자는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가볍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네 맛집을 갔을 때 사진을 좀 찍어서 내가 이 동네 맛집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 글 쓰는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1일 1포로 내가 좀 꾸준히 쓴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 진입이 중요해요. 키워드 진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해운대에 살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단골 맛집이 있어요. 해운대 맛집이 있어. 그러면 해운대 맛집